안녕하세요. 생명전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갑자기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는 바람에 많이 또 조금 힘듦이 오기도 할 텐데 그래도 좀 힘을 내봐야 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좀 괜찮아지나 조금 바빠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또 다 정지 취소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오늘은 공자 오빠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또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을 보다 보면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내용들이 지금 우리 되게 힘든 시기와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좌절은 순간이지만 꿈은 평생을 간다. 좌절은 순간이지만 꿈은 평생을 간다. 내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계획했던 것들이 그냥 갑자기 다 무너질 때, 강의도 막 다 취소되고 이럴 때 좀 좌절이 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니기에 또 꿈이 있으면 우리는 또 평생 갈 수 있다.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사람들과 화합하지만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하지만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왈,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 이렇게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그 공자가 위나라 광 지역에서 또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게 그 광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송나라로 갔어요. 송나라로. 근데 송나라로 가면 또 이제 뭔가 조금 기대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송나라에 가면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송나라에 가서도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자가 송나라에는 또 특별한 좀 감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자의 선조가 또 송나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래 우리 선조들이 있었던 곳이지라는 생각에 되게 조금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갔는데 또다시 그 송나라 도읍인 상구라는 그 도읍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상구 그 교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송나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산 허리를 지날 때쯤 이제 수백 명의 석공이 떼학볕 아래서 막 이제 돌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막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무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나이가 좀 지긋한 석공이 막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날은 덥지, 나이는 먹었지. 그러니까 일의 동작이 좀 굼뜨고 힘에 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 감독이 가가지고 이제 막 채찍으로 그 석공을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때리다가 그것도 부족했는지 이렇게 막 더 때리려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공자가 자공한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네가 좀 가봐라. 공자는 군자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누군가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자공 보고 네가 가서 좀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공이랑 이제 그 자로가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이제 채찍을 들고 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석공을. 그러니까 자로가 또 이렇게 칼을 들고 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딱 그 현장 감독을 팔을 잡은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딱 밀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넘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장 감독이 일어나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아니 당신들은 뭔데 왜 남의 일에 나서서 감히 이런 짓을 하냐? 라고 이제 그 현장 감독이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석공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 현장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는 나는 상관없다. 대사마 환태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좋은 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사마 환태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이제 관료겠죠. 그 나라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공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공사냐. 그러니까 이것은 대사마가 100년 뒤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자가 물어봐. 그럼 그 대사마가 지금 몇 살이냐? 그러니까 38이래. 38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대사마 환태라는 사람이 100년 뒤에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아마 그것도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에 걸쳤대잖아요. 3년에 걸쳐서 이걸 하다 보니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석공한테도 막 이렇게 농땡이 못 피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제 38살 먹은 사람이 100년 뒤에 자기 죽을 무덤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사마의 일을 왜 당신들이 왈가왈부하냐. 여기는 누구도 대사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보아하니 당신들은 사는 게 귀찮은 모양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죽으려고 환장을 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도 만만치 않구나. 노나라나 위나라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를 지나서 이제 쉴 곳을 찾아서 이제 객잔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막으로 들어가서도 공자는 늘 그런 심란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도 아침에 그 주막이 좁으니까 그 객잔이 좁으니까 그 근처에 나무 밑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막 와가지고 그 나무 그늘에 있는데 나무를 막 뿌리채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랑 제자들이 또 당황하죠.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공자가 어떻게 할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다른 나무 밑으로 가갖고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나무를 뽑고 하는데도 아무런 동요가 없이 다른 나무 아래 가서 수업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 병사들도. 그랬는데 이제 그날 밤에 갑자기 누가 와서 막 그 객잔을 그 주막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누가 왔냐면 그 전날에 그 석공 있잖아요. 그 현장 감독한테 매를 맞았던 석공이 온 거예요. 이 대사마가 당신들을 죽이려고 지금 오늘 밤에 병사들을 데리고 올 거다. 그러니 빨리 도망을 쳐라. 이러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도 그 하급 관료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맞고 막 이럴 때 도움을 준 사람이라 또 살려주려고 그렇게 와서 이제 정보를 준 거죠.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지만 막 짐을 싸갖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 깜깜하지. 앞에는 이제 막 도망을 가야 되지. 뒤에는 막 횃불을 들고 병사들이 막 쫓아오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서 도망을 갔겠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이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쫓아오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랬는데 어머나 세상에 공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막 같이 도망을 왔는데 공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오다 보니까 공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막 쫓아오니까 모르고 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메 우리만 살자고 선생님은 우리가 버리고 와봤구나 라는 생각에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막 이제 뚫레뚫레 하면서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지나가던 노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혹시 이런 분을 못 봤냐? 우리 선생님인데 키가 크고 연세는 한 예순쯤 됐는데 수염이 수염이 흰 외지분이다.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양반이 되게 선생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동문 밖에서 한 노인을 보기는 했어. 키는 9척 남짓 되었고 부리부리한 눈에 이마가 넓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데다가 머리는 마치 당뇨 임금 같고 목은 고도 같고 어깨는 자산 같고 허리 아래는 우 임금보다 새치는 작은데 마치 재수없는 일을 당하기라도 한 듯이 거기를 연신 배회하고 있습디다. 마치 상갓집 개처럼 말이오 라고 이 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공이랑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얼른 그쪽으로 그 동문 있는 쪽으로 막 간 거죠. 막 달려갔어요. 공자도 제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제자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랬는데 그 표정이 우리 막 불안하고 어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딱 자공을 보더니 막 이제 얼굴빛이 환해지는 거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응? 어떻게 나를 찾게 됐냐? 내가 여기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노인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한 말을 자공이 그대로 해준 거예요. 선생님이 또 이제 화를 내시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상갓집 개처럼 말이요 라고 하니까 이제 공자가 막 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응? 그래 뭐 내 모습이 그 양반이 묘사한 대로는 아니겠지만 상갓집 개라는 말은 개 같다고 한 말은 정말 과연 그렇구나라는 이야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이렇게 말해요. 충견은 주인을 필요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경세 재민의 학문과 훌륭한 임금을 도와 대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포부만 있었다. 위로는 현명한 군주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아래로는 어진 선비들의 추천을 받지 못했으니 힘이 있어도 쓰임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 상갓집 개가 아니고 또 뭐겠냐 라고 자신의 신세를 조금 한탄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되게 지식도 많고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자신을 등용해주는 임금이 없고 또 자신을 추천해주는 선비나 신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갓집 개나 마찬가지지 뭐가 다르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송나라에서도 이 대사마 환태라는 사람이 왜 공자를 더 죽이려고 했냐면 자기는 그렇게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막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공자를 등용을 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래서 또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공자가 보면 되게 안 됐어요. 안타깝고 좀 정말 능력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데 정말 많은 나라를 그렇게 다 다녀도 등용을 해주는 곳 임금이 없고 또 그 신하들이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공자 역시도 뭐 자기가 정말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눈높이를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비율을 맞추기도 해야 되는데 나름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어쩌면 제자들을 막 고생시킨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 공자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또 잘 견뎌오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나라에서도 있지 못하고 진나라로 가려고 이제 어디로 가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럼 우리 진나라로 가보자. 진나라는 그래도 대국이니까 큰 나라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또 일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나라를 가려고 이제 강을 건너려고 했어요.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진나라에서 피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나라 역시도 아주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로 가지도 못하고 그 황하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주막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그 황하강에 가갖고 그 공자가 검은고를 이렇게 켜는 거예요. 검은고를 켜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제 그 제자가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편으로는 해가 솟아올랐고 황하의 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요동을 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검은고 소리는 정말로 굳센 신념과 또 미래의 밝은 빛을 갈망하는 그런 표현이 그대로 그 검은고 소리에 드러난다는 게 너무 놀라웠다. 검은고 소리는 때로는 정말 청아하고 고결했다. 그래서 마치 심산유곡에 피어난 난향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를 내뿜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자공이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공자는 그 산중에 그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난이지만 그 향기는 정말 멀리 내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코 굴하지 않으며 멀고 먼 대해를 향해 흘러가는 듯이 그 공자의 신념은 그리고 그 검은고 소리는 정말 우렁차고 낭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면 뭐 우리가 굳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좀 적당히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자들도 공자를 잘 따르고 공자도 끝까지 이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공자의 가르침 한번 볼까요? 눈아프 좌절 때문에 이상을 버리지는 말아야 된다. 지금 힘들고 좌절했다 그래서 내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상은 인생의 등불이요. 지조는 생명의 중추다. 이상도 지조도 없는 삶을 살 바에는 이상을 펼칠 나만의 무대를 찾아 떠나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자는 늘 그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런 겪는 우여곡절들 때로는 모멸감 때로는 좌절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늘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공자 오빠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좌절은 순간이지만 꿈은 평생을 간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대면하면서 많이 만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일요일날 생방을 좀 실시간 생방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지금 생각은 8시에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생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